직직입니다. 직직. 직접 찍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뭐냐? 요겁니다. 누구를 직접 찍었냐? 뒷모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좀 줌해서 한번 볼까요? 네. 뒷모습만 보고 아시는 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설명을 보고 알았거든요. 누구냐? 이게 지금 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곡동 직직이다라고 해서 한참 돌았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뒷모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운동화를 신고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혹은 짙은색 재킷을 하나 걸친 그런 모습입니다. 도곡동에서 저녁 시간대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가는 모습을 누군가 지나가는 시민이 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찍은 사진을 본 다른 지인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올렸어요. 낯익은 얼굴이라 눈 인사를 하고 문득 뒤돌아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좀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고 어디든 가면은 갔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안 나온다. 집에서만 있나? 이상한데 어디 가면 파파라치 컷 비슷하게 해서 나올 법한데 했었는데 나왔어요. 네, 한 20일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은 이거거든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어디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던 총선 그 바로 이튿날 오전의 모습이 우리가 본 한동훈 위원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모습과 이 뒷모습을 보고는 그래서 지금 어떤지는 사실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뭐 얼굴에 뭐 직접 뭐 여위였는지 어쨌는지 뭐는 알 수 없긴 한데 일단 요 글에 만약에 얼굴이 안 좋았으면은 뭐 퀭했어요 어쨌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걸 보면 몸이 좀 회복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뭐 총선 끝난 지가 뭐 20일이 넘었잖아요. 23일 됐는데 어느 정도 뭐 회복됐을 거라고 보고 또 아직 젊은 나이인데 집에만 또 뭐 동한 거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동네 외출도 좀 하고 해야죠. 동네 얘기 들어보면은 주차장에서도 뒤에 오는 사람 문까지 열어준대요. 주차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면 네. 그런 정도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들하고 친절하고 이게 사람들이 약간 피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만나면은...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지금 총선 출마 전당대회 출마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나훈아한테 좀 배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훈아 씨? 네. 나훈아 예전에 은퇴도 발표했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은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나훈아가 보면은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잖아요. 1년 12달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훈아 씨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다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1년에 몇 번 그 리사이트를 하고 곡 쓰고 기다리고 자기 수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은퇴 얘기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 팔다리 성할 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전당대회 나와라 뭐라 흔들리지 말고 네. 지금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나오면 대권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권은 아마 이번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워낙 없어서 검찰 출신 하나만 갖고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검찰 물을 완전히 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성찰의 시간. 세상을 선악으로만 보지 말고 네. 국익이나 국민의 행복 차원에서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배우고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그런 자세 이런 거를 좀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가지고 저런 시간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좀 서두르지 말아라.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말씀은 이거네요. 좀 쉬면서 전당대회 나오지 말고 검찰 물을 빼는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팬클럽이 있죠. 위드훈이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이 한 장의 사진이 나온 다음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밖에 나오셨다. 네, 드디어 밖에 나오셨다. 보고 싶다. 슬슬 움직이는 건가. 컴백하길 바란다. 빨리 좀 컴백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컴백은 분명 정치권으로 여의도로의 어떤 컴백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정치권 컴백을 곧 할 것이야.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아유 좀 더 쉬어라. 좀 성찰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결 대표님 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쉬는 게 원래 모습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게 흐름 자체가 지금 당대표에서 또 나가게끔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이제 보수계의 추미애다 이런 별명을 또 붙여드렸는데 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을 쉬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쉬고 계시겠죠. 근데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총선 패배의 책임이 다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없다라고 그냥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저조차도. 네, 어떻게 대통령실한테 책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양측이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이제 당선이 안 되긴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이제 낙선자들 그 5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총선 패배의 책임 80%가 한동훈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자분들조차도 위드훈이라는 지금 이제 팬클럽이 대표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위드훈이뿐만 아니라 일반 지금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동훈은 그 전 위원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당대표로 좀 나가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찰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맞기도 한데 근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상은 옆에서 자꾸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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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었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0일이었나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바로 이 글이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결국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곧 컴백하는 거야. SNS 시작하면서 슬슬 시동 거는 건가?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권 관계자 얘기입니다. 익명이긴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주변으로부터 5월 한 달 동안 5월이죠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당내 의원,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란 조언을 들은 걸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창현 교수님, 이 얘기는 5월 한 달 동안 당내 의원 낙선자들이랑 많이 만나라는 조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었다는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반성과 성찰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고 전당대회가 6월쯤 열리지 않겠어요? 6월, 7월? 6월, 7월에 나오면은 반성과 성찰 시간을 갖는 건 아니죠. 반성과 성찰을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고 또한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봐서는.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정치라는 게 물론 잊혀지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불안하죠. 정치인들은. 언론에서 사라진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지고 나서 당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대단히 강성으로 가고 있고 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표직 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네. 그렇다면 지금 대표로 나와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느니 일단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올 거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기억할 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고
뒷심이 약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했는데 결국 다 이제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전 그게 아주 패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네. 보궐선거 나고 당대표 되고 잘 왔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 비판한 게 국민의힘이었다고요. 그럼 그 비판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와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표가 책임져야죠.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대표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또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문법이 맞지도 않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을 봐서 조금 성찰하고 좀 내공을 닦고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 나와야 될 거 같고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아, 안 나와야 되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붙이셨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컴백하냐 안 하냐가 박영훈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기 컴백을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무런 상관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패장입니다. 패장이고 지금 쉬고 계시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번 총선의 패배의 절반 이상의 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있거든요. 정말 2년 동안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파탄나고 정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단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수습해 보려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저는 왔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지려고 하고 호주 대사로 이렇게 보낸 전 장관 이렇게 불러들이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중간에 뭐 3번이나 내려놓으려고 했다라고 후일담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 정부로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은 정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던 안 하던 그 다음에 지방선거든 그 다음에 총선이든 대선에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계기로 총선 참패를 계기로 본인에게 어떤 게 부족한지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정교해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 부재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갑자기 선거 중간을 지나서 2조 심판을 꺼내들었는데 권한이 없는 조국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조차 그거에 대해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나마 좀 휴식 시간을 갖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걸로 봅니다. 네. 민주당한테는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나오는 게 좋냐, 나중에 나오는 게 좋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뭔가 성찰하고 채우고 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5월에 몸을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뭔가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5월에는 뭔가 움직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은국 씨, 가수 김은국 씨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이쪽에서 많이 이 지원 유세를 나갔었죠. 김은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예.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끝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번 한 말씀 있으시면. 그래요? 아니 건강은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됐는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니까 좀 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재충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문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김은국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를 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국 씨가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나한테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서운함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연락은 안 왔는데 뭐 몸 좀 잘 챙기시고 나중에 한번 봐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공개적으로. 이 언론 뭐 인터뷰에 나가서. 그랬더니 그 뒤에 들으신 것처럼 실제 전화가 왔고 전화번호 몰라서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더라라는 겁니다. 저 한동훈입니다. 김은국 씨 번호 맞나요? 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바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밖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집에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젊습니다. 73년생, 네. 소띠. 그러니까 올해 51살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검색하고 사람 만나고 많이 듣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국 가수가 선거 끝나서 나 요새 많이 지원 다녔는데 하나도 전화 안 오더라. 실제 근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실제 전화는 좀 했답니다. 전화했다고 밝힌 사람이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또 조정은 의원 맞보이서 된 사람 이런 분들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김은국 가수는 이제 더 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왜 내가 나에 간대가 몇 대해서 군데인데. 왜 적게 오냐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태도는 좀 좋은 태도라고 봐요.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저렇게 대화로 풀고 또 모두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끝났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서운할 수 있거든요. 낙선했을 때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미안하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김은국 가수가 저런 말할 때 대응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잘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소양은 상당히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팬덤이라든가 있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낙선 인사가 다음 선거운동의 첫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낙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당을 좀 잘 수습하고 지역에 좀 잘 민심을 잘 수습하느냐 그게 바로 다음 선거랑 또 좀 직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도 좀 등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총선 패인 분석 필요시 대통령실 한동훈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주정훈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저희 총선백석위원회는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장 등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네. 요 얘기를 들어보면 성재준 의원님, 이러면 자칫 이 총선 백서 심층 면접이 총선 쉬고 첫 등장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글쎄요, 근데 지금 저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얘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 내부적으로 다 뭐 공통된 의견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심층 면접 자체가 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좀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 나아가서 그게 설령 된다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저기 아마 참석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쭉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 등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첫 단계가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등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은 했던 얘기를 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배신자라고 이제 비판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심평 변호사가 뭐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또 입장을 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화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네.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더 강했으면은 안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50% 살짝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갈 가능성이요. 네. 평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화법이나 이 발언 스타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없다는 건 나갈 마음이
51대 49로 좀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켜볼 대목이네요.